이제 교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일반 선택 연극을 제가 이제 집필을 했지만, 이 교과 역량과 그다음에 성취 기준과 평가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역량은 일반 선택 연극은 이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에서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뽑아요. 네 가지를 뽑았고요. 소통, 협업, 창의적 구성 능력, 연기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네 가지 역량을 뽑았습니다. 역량이라는 건 굉장히 총체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극을 통해서 소통만 키울 수 있어, 협업만 키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역량이 어우러지게 수업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예술교과 역량안을 봤는데 지금 연극은 교과 역량이 7개예요. 7개. 네 개로 압축해놨는데 지금 협력적 소통, 창의적 구성 능력, 상상력, 문해력, 표현력, 자기관리, 향유 능력까지 너무나 많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역량들이 많다가 이거를 통합하고 결합하고 중복된 거 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줄여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온 게 이렇게 네 가지 역량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조금 더 줄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그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과정 중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 역량이 4개예요, 4개. 연극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는 역량이라고 다들 이해가 가시죠? 소통, 협업, 창의적 구성 능력, 연극적 상상력.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역량을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뭐지? 여기서 말하는 협업은 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통과 협업이 아니에요. 연극에서만 할 수 있는 소통, 연극에서만 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소통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은 말로 소통하는 걸 얘기하죠. 딱 이미지로 봤을 때. 근데 연극에서의 소통은 더 폭이 넓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연극을 할 때는 말로만 연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표현하고 얼굴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감정과 감각과 느낌으로 소통하는 거. 우린 이걸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공감이라는 말을 너무나 쓰고 싶었어요. 공감도 역량 아니야? 공감 능력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의견이 너무나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빼지 못했던 역량이지만 이 소통이라는 말 안에 그 공감을 넣자 라는 의미로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워딩을 뽑아냈고요. 저는 이 소통이 타인과의 소통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극은 나 말고 다른 역할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다른 역할을 살아보게 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닮아 있는 내 잠재된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역할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 소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게 공연이 됐을 때는 관객과 소통을 무시할 수가 없죠. 연극은 관객이 3대 요소 중에 들어가는 이유가 관객이 수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극이 키워줄 수 있는 소통 능력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나랑 소통하고 관객이랑 소통하고 몸으로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말로써 소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협업은 당연히 연극하면 협업 능력 키워지겠죠. 혼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영역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뭘 느낄까요? 학생들은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영역을 분담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죠.
자발성을 키울 수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수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다른 교과와는 다르죠. 난 이 수업에서 꼭 음향을 해야 되는 존재이죠. 연기를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 물론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활동 후에 느껴지는 그 성취감은 아마 다른 교과에서는 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과 감동은 이 교과에서만 줄 수 있는 감동인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함께 해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협업 능력, 요거는 연극만이 줄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연극적 상상력이에요. 연극적 상상력은 무한하죠. 어떤 시대든 어떤 공간으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 없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이제 어떤 걸 표현하고 있죠? 이 그 배우가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배 모양을 붕대 같은 거, 휴지 같은 걸로 지금 배우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여기는 바다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곳으로든 상상 하나로 펼쳐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긴 하지만 연극적으로 상상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죠. 무한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을 지금 키울 수가 있고요. 창의적 구성 능력은 이렇게 무대를 만들거나 어떤 장면을 만들 때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조화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 무대를 예쁘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공연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각자의 분야들을 창의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구성하는 능력, 이것이 연극에서 키우고자 하는 창의적 구성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과 역량은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을 시켜놨는데, 이 내용들이 다음 교육과정에서도 잘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에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영역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연극은 일반 선택이잖아요. 사실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진로 선택 과목들, 또 융합 선택 과목들이 이 연극이라는 교과에서 기본하여 파생된 거라고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영역이 많습니다. 연극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현, 감상, 체험, 생활이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연극을 제작하는 거는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봤던 연극과 말, 연극과 몸 이런 것들은 표현의 영역이에요. 연극 감상과 비평 뭐 이런 거는 감상의 영역이고, 연극과 삶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의 영역이죠.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일반 선택 연극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다소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 체험, 감상, 생활 이렇게 4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성취 기준을 만드는 일은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성취 기준은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을 다 회의를 통해서 합의하고 한 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시간들이 저는 다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여기서 일상이란 말을 내가 왜 썼었지, 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는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을 다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연극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올라왔을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극놀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성취 기준을 연극놀이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 몸, 내 말에 대해서 확인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즉석에서 즉흥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장면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드라마적인 방법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찰, 자신의 일상적인 말과 움직임에 대한 성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 이게 영역은 좀 전에 말씀 담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만 이게 전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요 안에 다 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1, 2, 3, 4, 그렇죠. 5를. 예.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성취 기준이 좀 많아요. 그죠? 많아요. 많아서 지금 제가 2022랑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2022는 제가 아까 시수가 줄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수가 줄을 거기 때문에 학습량을 줄여야 되고 학습량을 줄이려면 성취 기준도 줄어야 됩니다. 개수가 대폭 줄었어요. 여기도 지금 줄었어요. 4개로 나오네요. 4개. 근데 제가 뭐가 없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1번이 없어졌네요. 다양한 연극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인과 교감한다. 그 연극놀이는 아마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줄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없어진 그 성취 기준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초안이에요. 어떤 성취 기준을 만나시게 될지는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 과정을 통해서 변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약간의 변형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에서 네, 창출을 하다 보니까 다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들. 필수적인 것들을 걸러내는데 그렇죠. 그 필수적인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지금 현재 연극이라는 교과를 바라보는 그 시대적, 교육적 목적과 니즈를 반영하여 걸러내느냐, 아니면, 네. 근데 교육과정을 만들고 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막 정부 주도로 굉장히 그렇게 되어지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제 기관에게 하청을 맡기고, 그쵸? 그 네. 구성원들이 그래서 주요 교과는 굉장히 검토 작업을 많이 거치고 그 주요 교과는 그 파장 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국영수 같은 것들은. 그래서 어, 눈들이 많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술교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과정이 내가 가르치는 거에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 난 내 차 교육과정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을 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역은 체험이에요. 체험은 여기는 이제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본을 준비하고 연극 만들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배우와 스텝 분야를 탐구하고 협의하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구현해서 이제 연극을 한 다음에는 평가까지 이렇게 과정이 쭉 진짜 이거를 5줄에 만들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연극 과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배우만 해도 한 줄을 만들 수 있고요. 스텝만으로도 한 줄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압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좀 더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4개로 줄었네요. 4개로. 4개로 줄였지만 과정은 뭐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배우와 스텝 분야를 배역진과 제작진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셨고, 역할이라는 것을 임무로 바꿨네요. 그렇네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미션이 있네요, 미션.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따로 빼지 않고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거에 함께 묶었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험 단원에서는 4가지로 또 이렇게 줄여져 있습니다. 임무. 다음은 감상 영역인데요. 가장 머리 복잡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상을
이렇게 연극을 보고 자기의 그 시선으로 연극을 볼 수 있는 거, 자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상이잖아요. 일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감상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감상에서는 연극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감상을 하려면 연극이 뭔지 알아야지. 연극의 특성을 탐구하고 감상을 하려면 연극을 내용에 따라 양식에 따라 분류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번에 그 교육과정에서는 두 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상의 의의를 알고 연극을 즐기는 태도를 갖춘다. 연극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상이 좀 더 집중되었구나. 진짜 감상에 좀 집중되었구나. 여기 좀 이렇게 그 지식적인 부분들, 요런 부분들, 연극 사적인 부분들을 좀 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내용에 대한 분류, 양식에 대한 분류를 되게 포기하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활인데 생활은 이제 처음 나오는 단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했던 단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영역. 마지막에 거의 추가된 단원이죠. 네, 왜냐하면 진로 교육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연극이 갖고 있는 그 융합적인 성격들이 좀 드러나는 그 영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연극적 요소를 찾아본다. 우리 이제 뭐 살면서 연극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난 예방 교육을 할 때도 실제 그거를 그 시간 맞춰서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다 연극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려고 했고요. 또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또 연극으로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의 직업에 어떻게 이 연극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탐색해 보고자 했고, 마지막에는 연극이 이제 융합적으로 어떻게 통합돼서 나타나는지 사례 중심으로 탐구하는 내용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의외로 성취 기준을 줄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각각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좀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줄었습니다. 세 가지로 우선 줄이긴 줄이셨는데, 아까 감상에 있었던 부분이 요 두 번째 들어왔어요.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연극의 내용과 표현 꼼꼼하시네. 양식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대적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의미를 추론한다. 이렇게 대단한 그 성취 기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일상에서 찾아보는 것은 이렇게 남기셨는데, 뒤에 또 배우 관객 무대 희곡을 중심으로 연극의 특성을 탐색한다. 요것도 아까 그 감상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또 연극 관련 직업이나 연극적 요소를 활용하는 직업을 탐구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에 탐색한다. 이거는 진로는 요거 하나 이제 남았죠. 이론을 그래서 담보해 내셨네요. 어느 정도의 네. 이론 그래서 교육을. 이제 전에는 저기 감상에 있었던 영역을 생활로 이렇게 옮겨오는, 변화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선 개수는 많이 줄었다. 개수가 줄은 이유는 학습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필수 이수 단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요청이 줄었다. 왔겠죠.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원래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연극 만들고, 감상하고, 생활에 접목한다.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표현하고, 요 생활이 두 번째로 갔어요. 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론을 강화했네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지 연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연극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연극의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극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은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연극 만들고 난 다음에, 야, 연극을 1회 공연과 2회 공연이 같았니?
아니요. 관객도 다르고, 무대도 다르고, 그때 분위기도 다르고, 나와 소통하는 이 상대 역할의 그 호흡도 달라서 정말 달랐어요. 라고. 느꼈니? 그게 현장성이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왜 두 번째 단원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원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무엇이 먼저인지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재구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재구성하시는 묘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극은 체험 후에 공부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살펴봤고, 아까 그래서 그 생활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활에 아까 연극의 특성 이런 게 다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좀 더 사회적인 부분, 또 자기 자신과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카데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과 교수학습 방향 그냥 한번 보실게요. 연극은 체험으로서 이제 교수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식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늘 아이들과 함께 하나를 하더라도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평가도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는 거죠. 연기를 잘하는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를 관찰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학교에서 충분히 아마 연극은 하고 나면 생기부 쓸 말은 넘쳐나지 않을까요? 유수민 선생님 어때요? 뭐, 그렇죠. 근데 사실 학교에서 제 경험상 그 창체에서 연극을 하거나 또는 교과에서 연극을 하거나 이러면 이 일반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그닥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학기 중에는 탐탁해하지 않으시고 막 애들이 막 지들끼리 막 모여서 막 너무 시끄럽고 막 뭐 소리 음, 지르고 또 막 물건 여기저기서 가져갔다가 소품한다고 막 갖다 쓰고 막 이러니까 산만하고 싫고 막 이러셨는데 그 생기부 쓸 때만 되면 자료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그 생기부가 가면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기도 하는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그 교육과정 설명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쪽에서 이거 되게 음, 괜찮다라고 생각을 역으로 온 거죠.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네요. 네. 그 요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연극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생활기록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이 어떻게 심화시켜 나갔고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가 중요한데요. 교육과정을 우리가 연극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연극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적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늘상 하는 일이라서 연극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와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평가가 마지막에 서술이 어렵다? 쓸 게 없다? 안 나오면 쓸 게 없겠죠. 하지만 나온 아이한테는 분명히 써줄 수 있는 게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안 쓸 수는 있지만 네.